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몸이 지난 일주일 동안 안 좋았는데, 지금도 심지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안 좋긴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 언제 올라오냐 이런 말씀이 많아가지고, 다시 힘내서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이 되고, 그런 말씀 주실 때마다. 자, 이번에 한번, 일단 나무에서 2차 실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나무에서 2차 실기 5회차가 나왔고,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주셨고 또 이제 네이버 카페를 가니까 이제 너무 잘 정리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무의사 카페랑 뭐 초탐연중 여기 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일단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난이도입니다. 난이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난이도 나쁘지 않았어요. 기존보다 좀 상승했다고 저는 봤어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존과 다른 신규 문제가 일단 출시됐어요. 이것저것 많이 이제 뒤에서 지금 다룰 텐데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증가됐습니다. 지금까지 4회차까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우리가 처음 보는 생소한 그런 문제를 냈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문제 퀄리티입니다. 문제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문제 자체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자체는 오히려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가 좋다 함은, 문제에서 어떤 거를 묻느냐,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 건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묻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갔으면은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물론 여러 분들께서 이제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문제 자체는 그게 더 좋았다고 보고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분할해 놨습니다. 이번에 점수를 딱딱딱 나눠가지고 문제를 딱딱딱 분할을 해놨어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원래 두루뭉실하게 채점을 했다고 보면은 이거부터 좀 약간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됐어요. 명확하게. 음,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정확한 기준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서술 방식, 애매한 문제 출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자, 이번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다, 자, 1교시입니다. 1교시 서술형 시간이었는데,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 보자마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소나무병이랑 밤나무 뿌리옥병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 분할했다고 했었죠? 1번 병원체 종류, 2번 기주 범위, 피해 부위, 전염 방법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유효합니다. 굉장히 보셔야 될 부분이고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기출문제 풀이할 때. 물론 당연히 다음 문제에 소나무병과 뿌리옥병이 당연히 둘 다 나오진 않겠죠. 근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두 번째 문제, 사진의 해충에 대한 정보였는데, 사진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게 메미나방 수컷이거든요.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게 뭔지, 이게 암수가 있는데 형태 차이가 뭔지, 유충 가해 형태가 뭔지, 생활 경과표가 뭔지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메미나방을 모르신다면은, 그럼 아예 이 뒷부분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누군가한테 이제 좌절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네. 그렇고, 이제 공부 포인트인데, 뭐 실제 모습, 형태, 자세한 생활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지식을 요함으로 해충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보는 공부가 요구됐다. 한마디로 난이도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이 아니죠. 이 서술형 시험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서술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할 범위가 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음. 이게 좀 잔인하긴 하죠, 사실. 세 번째 문제 나왔습니다. 솔리 폭발이 방지를 위해서, 이 솔리 폭발이는 뭐, 떼어내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 페니트로티온 유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살충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페니트로티온 유제죠.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거의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통이냐? 유기인계죠, 이거는. 그 ppm 농도 구하는 문제, 해독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독제 아시는 분 아마 거의 없었을 텐데, 그쵸.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땡땡에 대한 자유독성, 빈칸에 들어갈 말. 이것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 1B의 작용기작. 이거 작용기작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4번 문제. 이제 도로변에 심어진 양버진 나무에 대해서 나왔어요. 양버진 나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시면 힌트가 쫙쫙쫙 주어지는데 이 힌트들을 모두 살리는 게 사실 좋아요. 전에 모든 서술형 문제들도 그런데 제가 서술형 문제를 따로 풀진 않았지만 푼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이걸 물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90년대에 식재됐다. 버즘나무인데 90년대에 식재됐다는 이 말은 왜 썼을까요? 그냥 썼을 리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우리는 가져가야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이 나무의사가 조사한 기초자료가 요거 밑에 거거든요. 이렇게 기초자료 조사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먼저 보시면 어디 있지? 여기 검은색 잔재물 남겼다. 이게 뭐였죠? 뒷면에 검은색 잔재물. 버즘나무 방패벌레잖아요. 그쵸? 버즘나무 방패벌레 몇 년에 들어왔습니까? 1995년에 들어왔었죠? 이걸 연결시켜서 사실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요거 보고. 요거 보고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저것 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버즘나무, 이 나무의사님이 이제 조사를 하셨고, 제설 작업 있었고요. 눈을 밑둥에 쌓아뒀으니까, 이제 설해를 받았겠죠. 그리고 잎이 갈변되면서 시드름, 나눠갖고, 침수됐단 말도 있네요. 과습이고. 이런 거 이따가 따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준나무 잎의 일부와 잎맥이 주변으로 갈색으로 변색된다. 이거는 보자마자 뭐가 나야 되죠? 탄저병이죠. 잎맥. 저는 측맥이라고 그때 설명했었는데 잎맥, 측맥. 이거는 버준나무 탄저병이고 토양걸과 이제 pH7로 나타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설형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죠. 사실은 중성이기 때문에 7 자체가 하지만 보통 토양 자체가 5.5에서 6.5 정도 되기 때문에 제설형 피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라면 적었을 것 같습니다. 자, 잎이 황백색으로 변하고 잎 뒷면에 검은색 잔재물. 그쵸? 검은색 잔재물. 방패벌레죠, 방패벌레. 버전나무 방패벌레 대표적이고 수간에 공동 있는 거, 버섯 나오는 거, 부우균. 갑자기 잎이 갈변되면서 시든다. 요것도 저 같은 경우 요거를 이 침수 피해로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침수 피해가 나서 뿌리가 썩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병해, 충해, 비생물적 피해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가 진단 사항이 뭔지. 지금 여기서 기초로 나온 조사 자료가 있는데 기초로 나온 자료 말고 추가로 뭘 또 해야 되는지 많잖아요. 그쵸? 우리 써야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써주시면 되시고 진단 결과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왔는지 무슨 피해로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자 4-2 개선을 위한 방안입니다. 이게 바로 방제법이죠. 방제법. 방제법 병해, 충해, 비생물적 피해에 대해서 쭉 적어주시면 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는 연습지랑 거의 비슷한 걸 가져왔어요. 이걸 이제 쭉 길게 이렇게 보면은 이 연습지랑 똑같은데 수험번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2012 10월달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수험번호 적어주시고 여기다 이제 연습지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 붙으신 분들은 다시 이걸 보실 일은 없으시니까 그런데 혹시 시험에 떨어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보셔야 될 게 이 연습지 활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1번 문제 보잖아요. 1번 문제 보면은 소나무옥병, 밤나무뿌리옥병, 병원체 종류 일단 써놓습니다. 저였으면 써놔요 그냥. 바로 여기 보자마자 바로 여기 감자균 빨리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Q1에 다시 1 이런 식으로 적고 그리고 다시 2 적고 쭉 쓰고 다시 3 쭉 쓰고 다시 4 쭉 쓰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또는 여기 Q2 매미나방이었죠. 아까 매미나방 성충의 성별 국면과 성멸 매미나방 그리고 수컷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키워드 강의했을 때 그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키워드를 적어놔 주세요. 이렇게 쭉쭉쭉. 쭉쭉쭉 2번, 3번, 4번까지 쭉쭉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한에서 키워드만 적고 갑니다. 자, 세 번째 페니트로티온 유제 6인 게 뭐 적겠죠. 첫 번째 이 대신 이렇게 잘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제가 가로로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때는 이렇게 적으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칸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Q3 페니트로티온 유제죠. 자, 페니트로티온 유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뭐 다시 1 6인계다 쭉쭉쭉 이렇게 적어주시고 4번도 뭐 버즌나무 턴저병이다. 그리고 버즌나무 방패벌레다. 그 다음에 뭐 과습피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피해인지만 정도라도 키워드를 쓰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한 5분 정도가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이유를 뽑자면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연습장에다가 이 답을 적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시게 되시면은 이제 풀이를 많이 넘어갔어요. 제가 풀이를 한다고 쳐요. 이렇게 다시 봐야 됩니다. 처음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봐야 돼. 또 다시 봤다가 넘어갔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연습장에 바로바로 1번에 1 보고 2번에 2 보고 답 안 나오는 거 패스 답 안 나오는 거 패스 넘어가 패스 이렇게 가시고 다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오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다 1, 2, 3, 4번까지 다 쓰고 만약에 1번에 3번을 몰랐어요. 1번에 3번에서 좀 고민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고민해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은 가시고 안 나왔다, 총 안 나올 것 같다. 일단 넘겨놓고 가세요. 왜냐하면은 문제지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있는데 갑자기 3번 문제를 풀어. 이래도 문제는 없다고 돼 있어요. 물론 보기 힘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써야 되긴 하지만 정 만약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칸을 떼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도 될 것 같다. 칸을 떼어놓고 그 다음 바로 진행하세요. 그 다음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희 중요하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그냥. 근데 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런 식으로 쓰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써주고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써주고 1번 문제 써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단 우리 문제지가 총 몇 장 주어지냐면 한 16장 정도 주어진다고 들었어요. 16장 정도 주어지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그래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4, 5장밖에 안 썼다. 그래도 점수를 잘 받을 수는 있어요. 지금 사실 이번 시험에서 점수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서 써야 되냐 아니면 좀 늘려서 써야 되냐 이런 게 답이 나와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16장 주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쓰세요. 일단 1번 답 쓰시고 이거는 요약해서 쓰는 겁니다. 요약해서 쓰시고 1번 이제 이게 부제목이죠. 어떻게 보면 부제목 이렇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런 거 달아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동그라미 달아주셔도 좋고요. 저였으면 여기 동그라미 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깔끔해요. 은근히. 그래서 일단 답을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병원체 종류 뭐가 있냐. 소나무병은 곰팡이잖아요. 담자균에서 나오는 거고 뿌리옥병은 세균에서 나오는 겁니다. 1번은 사실 쉬웠죠. 자, 2번 기주 범위 보겠습니다. 소나무 혹병은 소나무가 기주고요. 그리고 혹졸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혹졸신 졸참나무, 신갈나무. 근데 여기다가 뭐 참나무류 이렇게 적으셔도 문제는 없어 보여요. 참나무류라고 적어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중간 기주로. 다음 밤나무 뿌리옥병입니다. 밤나무 뿌리옥병은 사실 이게 몇 종이냐면은 약 160종 정도 됩니다. 밤나무 뿌리옥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 밤나무 뿌리옥병이 일으키는 세균이 약 160종을 가해요. 그럼 우리 160종을 다 써야지 지금 이게 몇 점이었죠? 이게 뭐 4점인가요? 160종을 써야 4점을 받냐? 이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실. 160종 쓰면 이거 16장 다 차요. 다 차진 않겠다. 어쨌든 많이 찹니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만점 줬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감나무 등 각종 잎목, 과수, 작물 이 정도만 적어 얼마나 퍼펙트해요. 이거 160 정도 다 쓰라고 어떻게 다 씁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 적으면은 저는 충분히 이제 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점수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 중에서 3번 혹이 생성되는 부위. 소나무병은 가지나 줄기고 밤나무는 뿌리옥병은 이제 뿌리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료하죠? 명료하게. 이 이상 쓸 게 없어요. 이 이상 쓸 게 없어요. 여기다가 줄줄이 쓰는 것들은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이 되진 않아요. 혹이 생성되는 부위에 대한 답이 되진 않아요. 뭐 소나무병 뭐 가지에 혹이 생겨서 부풀고 뭐 거기에 겨울포자태 생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문제에서 답을 물어본 거는 이 혹이 생성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하게 적으셔도 충분히 점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만약에 점수 안 준다. 그러면 오히려 삼림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침입 방식에 대해서. 소나무 혹병은 이제 곰팡이기 때문에 각기 침입 가능하고 상처 침입, 뭐 단자포자, 녹포자 이런 거 적어줄 수 있겠죠. 단자포자가 중간 기주로 가고 녹포자가 기주로 오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적어줄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반대네요. 네, 반대로. 자, 다음 밤나무 호류병. 세균이잖아요. 그래서 비나 눈, 그리고 상처 침입할 수 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적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이상으로 적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분들이시라면은. 세균에 정말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다 싶으면 이 정도로 적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균의 대부분이 상처 침입이에요. 상처 침입. 네. 밤나무 뿌리옥병이라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은 세균이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해충에 대한 정보 아까 뭐였죠? 매미나방이었고 수컷 사진이었습니다. 저였으면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매미나방인데 약간 요런 건 괜찮아요. 요런 거. 요런 건 나쁘지 않아요. 리멘트리아 디스파 이렇게 학명도 한번 적어주시고 수컷이다. 이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점수를 더 주진 않겠죠. 여기 이거 4점짜리인가 그런데 이거 그냥 4점 주겠죠. 똑같이. 이거를 3점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걸 3점 줄 수는 없고.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암컷 성충과 수컷 성충의 형태적 차이. 수컷은 암갈색의 몸을 지니고 있다. 닭털 모양의 더듬이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인데 사실 여기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암갈색이라고 정한 사람도 있고 흑색이라고 정한 사람도 있고 암컷 같은 경우도 유백색이라고 정한 사람도 있고 밝은 갈색이라고 정한 사람도 있고 아이보리색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세 개의 톤이 맞으면은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 인정할 것 같고 뭐 날개 구부러진 검은 무늬가 있는지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요 정도 답 적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형태적 차이, 저였으면 형태적 차이 두 개를 서술하시거나 형태적 차이 중에서 뭐 몸통이나 아니면은 날개에 대해서 두 개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으면 아니면 각각 한 개를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명확하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유충의 가해 방식입니다. 유충은 식엽성, 유충은 저작형 이런 식 적어주면 되고 유충은 식엽성을 잎을 가다 먹는데 제가 이게 서술형에서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유충 한 마리가 1000cm 제곱을 가해하며 극심한 폐를 준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생활 경과표고 일단 이거 적어주셔야 되죠. 1년에 1회 발생하고 가지나 줄기에서 알 무더기로 활동한다. 또는 알로 활동한다. 이 정도 적어주셨으면은 일단 4점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월동이 대부분이니까 이거를 이 월동부터 4월, 7월, 7월, 8월 월동 이것까지 알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이게 근데 8점이었단 말이에요. 애매합니다.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물론 퍼펙트하죠. 이렇게까지 적었으면은 애매합니다. 이것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고요. 사실 자 다음 3번 솔리폭발이 방지를 위해서 페니트로티온 유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유효계통의 성분 유기인계입니다. 페니트로티온
유제, 유기인계고, ppm 농도 구하는 거는 이제 각자, 네.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식. 사실 ppm 농도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 농약 같은 경우도 이게 퍼센트액 조제법이랑 배액 조제법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저는 ppm 일단 강의에 넣긴 넣었지만 안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나와버리네요, 이게. 자, 3번. 페이트로티온의 해독제는 팜입니다. 팜이라고 있어요, 팜. 팜이라고 있고요. 요거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모모에 대한 잔류 독성. 요거 뭐냐면 꿀벌이에요, 꿀벌. 꿀벌에 대한 잔류 독성이 있어서 그 다음 꽃 얘기 살짝 나왔잖아요. 이거를 보통 많이 인축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살충제다 보니까 사람한테 피해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꽃 얘기 나왔잖아요. 힌트를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인척에서. 그게 꿀벌이에요, 꿀벌. 요거는 아시는 분, 농약을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좀 웬만하면 틀렸을 거라 한 8, 90% 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웠어요. 점수가 작아서 말이었는지. 자, 페이트로티온의 유제 작용 기작입니다. 요거는 가장 중요한 거.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저해한다. 신경 절달 물질 효소인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저해한다. 그리고 독성이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한다.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살충하도록 한다. 요 정도까지만 적었어도 저는 10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산림청의 의도는 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시냅스 후막세포에 계속 자극을 주어 살충, 활성, 발현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작용기작에서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에요. 작용기작의 완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저해까지가 이 작용기작에서 완전한 핵심 문장이에요. 어쨌든 그거는 뭐 출제자가 어떻게든 하겠죠. 점수 채점을 하겠죠. 다음 4번입니다. 버즘나무 가로수 피해 진단이었는데 여하튼 피해 진단 결과 제시하고 추가 진단 작성하는 거. 병에 여긴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진단 결론에서 이제 위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위에 썼던 문장을. 이렇게 변색되었다.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 기초자를 토대로 버즘나무 탄저병을 진단을 했다. 여기 진단 결론 한번 내려주시고 그리고 진단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탄저병이 맞는지 아닌지 좀 더 이 탄저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탄저병이라고 확신 지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증거들을 추가 조사 상황에 넣으면 됩니다. 우리 탄저병 걸렸을 때 조기 낙엽된다고 했고 또 이 번개 모양의 갈색 괴사병만 나타난다고 했고 또 주맥과 측맥을 따라서 분재포자층 나타난다고 했고 월동한 잔환과 꼬리자 감염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까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까지 추가 조사사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의도가 물론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거 이후로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그렇죠. 병의 두 번째인데 이게 수간에 공동이 있어. 그리고 버섯이 생겨. 라는 거 보고 수목 부균 침입을 진단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뭘 조사해야 되냐면은 무슨 버섯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버섯인지 종류를 파악을 하고 갈색 부분인지 백색 부분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부균이 침입할 만한 상처가 추가적으로 있는지 조사를 하고 수세가 약해지면 부가 더 많이 더 빨리 진행되므로 수세가 약해질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조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보고요. 제 정답은 아니에요. 제 정답을 쓰더라도 뭐 4점도 맞을 수 있는 거고 6점도 맞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썼을 거라는 겁니다. 틀린 문장이 없잖아요, 일단은. 자, 충에 1부 2피 그리고 검은색 잔재물까지. 검은색 잔재물도 뭐 탈피각일 수도 있고 배설물일 수도 있고 이 기초자료 토대로 버즘나무 방패벌레 진단을 했고 조기 낙엽되었는지 이거 발견이 되었는지 1, 2령충보다 3령충이 3령충이 더 진하잖아요. 그래서 진한 3령충이 발견이 되었는지 3mm 정도의 숭충과 유백색의 날개가 달린 곤충이 발견이 되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는 내용들. 다음 비생물적 피해였는데 과습피해였고 과습피해는 아까 침수됐다는 거 설에는 묻혔다는 거 설해 중에서도 수간을 감쌌으므로 설합해죠. 그럼 제설염 피해까지 어쨌든 제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설염 피해 웬만하면 적어주세요. 제설염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적어주세요.
자, 과습피해로 뿌리가 썩고 뿌리 호흡이 불가하고 급격하게 말라 죽고 설엔 수간을 감싸므로 설합해. 그리고 복토와 같은 피해 증상이 날 수 있고요. 제설한 피해 같은 경우에 뿌리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죠. 삼투압이 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4번의 두 번째로 방제법입니다. 병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 병든 낙엽이 잎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는가, 방코제부수화제 살포한다. 저는 이거 두 가지만 썼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만 썼는데도 만약에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썼는데도 8점 안 주면은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방제법을 상림청 자료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상림청 방제법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거기서 뭐 산림청 자료나 다른 것도 봤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말할까 싶기도 하고요. 산림청 분들이 나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병해 두 번째죠. 죄송합니다. 이건 충해네요. 충해고 충해도 마찬가지로 병든 낙엽잎 소각 땅에 묻고 화학적 방제 에토펜 플러스 첨배 수건살포. 이거 이제 특이해서 외우기 쉬웠죠. 그 생물적 방제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료를 보호하라.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쵸. 세 번째 비생물적 피해는 과습피해 당일 배수로 설치하고 설해 피해 눈이 쌓인 곳을 신속하게 털어내고. 네, 다음 한번 DVD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2교시입니다. 2교시 때 DVD 나왔었고 DVD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제 서술형 강에서 좀 다뤘었어요. 이게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혹시나 제 강의를 들으신 삼리청 관련 직원들이 있다면 중복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중복이 없어요. 그리고 중복 없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많은 병해들, 워낙 많은 충해들이 있는데 이거 중복해서 낼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많기 때문에 낼 게 얼마나 많대요 지금. 네, 새로운 것도 낼 게 많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중복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입간함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따 또 한번 다룰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당단풍나무랑 꽃사과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당단풍이라고만 적으신 분들도 계시고 꽃사과라고만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계신데 이게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단단풍도 단단풍나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틀린다고 만약에 낸다고 하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산림청에서 리스트를 주던지요. 산림청에서 이 수목 중에 나옵니다. 뭐 청개라 좋습니다. 청개라 좋으니까 이 수목 중에 나옵니다 하고 리스트를 쭉 준다고 하면은 그럼 인정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단단풍 찾아보려면 어떻게 찾아봐야 되냐면은 국가생물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걸 검색을 또 해봐야 되는데 단단풍은 딱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꽃사과 나무 치면은 번잎꽃사과 나무가 나와요. 그냥 꽃사과 나무는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것도 별로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직 좀 미흡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매해요. 이걸 다 만약에 저렇게 해서 틀린다고 하면은 좀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병자나무 붉은무늬병, 항나무, 버드나무 잎노병, 대나무 괴합병. 이거는 좀 틀리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대나무 그을음병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카페 보니까 리기다소나무 가지마름병이랑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랑 저는 솔직히 둘 다 그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인데 기주가 리기다소나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리기다소나무 가지마름병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가 배울 때는 소나무의 수지개양병이랑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게 가지마름병을 검색하면 또 나오나봐요. 이런 문제들. 자, 버드나무 탄저병, 흰가루병, 특히나무 흰별, 무늬병, 분생포자 각 이런 거 쓰는 거 나왔네요. 오도나무 빗자루병, 매개충 한 종 쓰는 거 나왔대요. 뭐 담배장님 노린재, 그리고 썩던나무 노린재, 그리고 뭐였죠? 오동나무 애매미충, 그쵸? 자난각, 소나무리 잎달린 병까지 이렇게 나왔고 이세리아 깍지벌레 쉽죠? 주둥무늬 차세풍뎅이 회원명나방 안락하늘소 모시나방 이렇게 쭉 나왔네요. 외줄명충 그렇죠.
이것도 주는데 이게 지금 그 모리츠 입혹 진딧물인지 아니면 사사키 입혹 진딧물인지 고모리 혹 진딧물인지 요거 4개. 요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진을 보긴 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사진 못 봤죠. 넘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3교시 토양진단에 대해서 나왔어요. 토양진단 및 물음표라고 했는데 굉장히 색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1개가 주어지고 영상이 약 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영상 10분 정도에 문제 한 6개 정도 나왔다 합니다. 근데 영상 1개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영상 1개에 이제 문제 6개가 각각 나와 있는 거고. 자, 1번 문제 나방유충을 관찰하기 위한 작업도구 고르기인데 나방유충 그렇죠. 이거 제가 잠시만요. 안 나왔네요. 요 같은 경우에는 루페, 핀셋, 해부현미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사실 알기 좀 힘들어요. 네, 알기 좀 힘든 부분인데 기본적인 실무를 좀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기본적으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맞힐 수 있는 문제고 실무에 대해서 두 번째가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잔항 길이 측정하는 건데 뭐 이렇게 돼서 잔항이 이렇게 있는데 잔항 안에 우리 잔항 보자 8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 길이를 재는 게 나왔습니다. 이 길이를 재는 게 나왔고 물론 여기 몇 5 마이크로미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고 이제 큰 걸 맞추는 거였는데 이 자로 구하는 거 정말 워낙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한데 이걸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잔항포자를 잰 사람들 네 그렇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여기 막 휘어진 것까지 계산해서 막 한 사람분들 그런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딱 지금 5 마이크로미터잖아요. 5의 배수로 나왔을 겁니다. 무조건 답은. 답은 무조건 뭐 5거나 10,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여기 아마 정답일 거예요. 여기서 막 뭐 17 이렇게 막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고 이런 측정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그 세 번째, 현미경 측정사세 4가지 나왔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OX 문제로 나왔습니다. OX 문제로 나왔고, 자, 이거 공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하지 않은 완전 새로운 문제 접했을 때는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1차 공부도 했고, 2차 공부까지 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지 않았을까요? 그쵸? 했는데, 완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는 산림청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랑 길이 측정하는 거 누가 이 자랑 길이 측정하는 거를 해왔겠어요? 누가 했겠습니까? 이거는 약간 임기응변을 보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센스도 있어야 되고요. 누구한테는 엄청 쉬운 난이도에 있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정말 어려운 난이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마음을 좀 열어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다음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졌던 건데 원통형 용기 지름 7.2cm 길이 10cm 그리고 건조 전후 토양 수분의 무게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용적 밀도 어떻게 푸냐? 용적 밀도 뭐였죠? 부피분의 뭡니까? 부피분의 토양 이제 고체만의 무게죠. 고체 질량. 토양 고체만의 질량인데 지금 이 부피가 문제예요. 부피가 보통 이제 원통이잖아요. 원통을 지려면은 이 원의 넓이 요거랑 그리고 이 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높이 h 요거 두 개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 넓이랑 높이랑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야지 이제 부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로 세로에서 이 넓이죠. 넓이랑 높이랑 곱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의 넓이 이거 얼마나 옛날에 나왔던 그런 초등학교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생각해. 왜냐하면은 2파이r 4파이r 제곱 우리가 막 6파이r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파이r 제곱이거든요. 원의 넓이는 이거를 모르셨으면은 사실 땡.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계산식을 쓰라고 했어요, 계산식. 계산식을 쓰라고 했는데, 계산식만 쓰는 거냐? 아니면은, 계산식하고 밑에 이렇게 정답이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용적밀도를 구하는 계산식을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용적밀도 계산식을 쓰고 그 정답을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식만 쓰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까? 굉장히 이거는 검토가 좀 덜 된 거죠. 중의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계산식을 나왔으니까 계산식이 나왔으면은 답은 쓸 것 같아요. 네. 답은 쓰시면 되시고. 수분 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전 토양의 무게, 그리고 이제 수분만의 무게, 이렇게 해서 중량 수분이냐 아니면은 용적 수분이냐, 요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보통 이거 저희가 두 개로만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 이 수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초반이라서 지금 뭐 잘 안 잡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결제라는 거 맞잖아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계장급도 있을 거고, 팀장급도 있을 거고, 처장급도 있을 텐데, 이렇게 쭉 갈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담당도 봤을 거고, 계장도 봤을 거고, 팀장도 봤을 텐데, 요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계산식 같은 이런 부분은. 이게 한두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몇천 명이 보는 시험인데, 이렇게 조금 놓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물론 열심히, 이거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거 제도 만들고 지금 하시는데, 물론 힘들었겠지만, 좀 요건 살짝 있어 보여요. 약간. 계산식을 구하라. 계산식만 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답까지 쓰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건 정말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5번 토색점 원색이요 적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것도 우리가 노트북 화면으로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애매합니다. 이게 딱 뭔가 명확하게 답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뭐 5IR에 4에 6인가요? 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뭐 토색첩을 잘 봐야 되고 눈이 줘야 되나? 이런 건? 그렇고 자 6번 양토, 식양토, 식토 중에 골라라. 띠는 4.7cm다. 이거는 뭐죠? 2.5에서 띠가 만들어진 게 5cm. 식양토죠, 식양토. 식양토로 골라가시면 되시고, 자, 아까 똑같습니다.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부분이고. 자, 1, 2, 3교시까지 일단 좀 스피디하게 왔어요. 스피디하게 구하는 것 같고, 자, 문제를 완전 자세하게 풀 수도 없을 뿐더러 답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술형 시험에 대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분들도 이제 좋았다고 느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성을 잡으시면서 가시면 되시고,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를 공부하셔도 되지만, 이 아쉬웠던 부분을 공부해도 되지만, 이 아쉬웠던 부분은 또 다른 사람들도 아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방향성을 안 잡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선행청이 열심히 이제 보완한다고 가정하에 열심히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자, 좋았던 점 한번 먼저 가볼게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한 명의 이제 수험생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문제 자체는 좋았다. 일단 개인적으로 문제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세세하게 해야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뭐 페니트로티온 해독제 이것 좀 약간 충격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알아야 된다. 좀 더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팜 이렇게 하나 적으면 되는 문제였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문제 자체가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분할해서 낸 거 정말 좋았다. 문제를 분할해서 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 질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나무 의사로서 알아야 될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보다 훨씬 많이 고민을 하시겠죠, 그분들은. 근데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점도 있습니다. 이게 아쉬웠던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산림청에서 일부러 노린 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노린 점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특히 저한테는 좀 아쉬웠던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문제 중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많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의적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런 건 사실 이제 서류할 때 좀 골라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입니다. 3교시 때 수분 함량에 대해서 진짜 수분 함량을 물어본 건지 아니 중량 수분 함량을 물어본 건지 용적 수분 함량을 물어본 건지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부분 용적 수분 함량 아니면 중력 수분 함량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둘 중에 하나는 주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수분 함량으로 주어진 그 저희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계산식만 적으라고 했는데 아까 뭐 답까지 적어야 되는 건지 보통은 답까지 내리잖아요. 네, 보통 답까지 내려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파이 같은 경우도 파이는 3.14로 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또 없었어요. 있었고 그리고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 요거 국가생물종 여기에 기반해서 뭐 DVD 답을 쓰라고 하는데 요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 국가생물종 자체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심사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서술의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들습니다. 이거는 뭐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채점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마련이 돼 있어야지 이제 물론 이제 산림청 인업진흥원에서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분 채점함에 있어서 이제 의의도 적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 산림청과 인업진흥원 분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많은 저희 실험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달라.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랑 함께 잘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일단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아셨던 중에서 문제 중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있는 문장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거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파이에 대한 단서가 없었고 그리고 답 적는 건지 계산식만 적는 건지 안 나와 있었고 그리고 중력 수분 함량인지 온적 수분 함량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 하나 있었고요. 국가생물종 문제입니다. 국가생물종 문제. 국가생물종 일단 병에는 없어요. 국가생물종이 없고 나무 충의 병해를 찾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산림청에선 편해요. 그냥 너네 여기 기준으로 해. 그러면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찾으면 되는데 사실 요런 거는 웬만해서는 기준을 리스트로 정해주죠. 리스트업을 시켜줍니다, 원래는. 리스트업을 해서 여기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좋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몇 종을 하든 그거는 자유잖아요. 뭐 500종을 하든 1000종을 하든 더 제일 높은 나무에서 뽑고 싶다 1000종 하면 되는 거고 조금 더 많이 뽑아야 된다면 500종 하면 되는 거고 500종을 쭉 다 주면 500종은 다 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품종도 너무 많고 뭐 아무것도 뭐 그거 없잖아요, 사실.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 국가생물종으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림청에서 인업진흥을 통해서 모든 종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고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다음 이제 2번인데 정확한 심사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서술의 방향을 잡기 힘들다.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고 요거는 이제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페니트로티온 유제의 작용기장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총 4가지로 만약에 쓸 수 있다고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쓴 겁니다. 딱 명확하게 아스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저하한다. 여기까지 썼어요. 절대 틀린 문장 아니죠. 맞는 문장이고 명확하게 자궁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좀 짧아요. 너무 이렇게 핵심만 적었어. 그 두 번째 학생은
여기 이렇게 적고 저해한다 적고 독성이 곤충의 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살충하도록 한다. 곤충까지 지금 들어갔어요. 곤충이 어떻게 되는지, 곤충이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작용을 하는지. 자,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3번 학생은 여기 들어가고 그 곤충도 들어가고 시냅스 후막세포의 계속 자극을 주고 살충 활성 발현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줘야 될까요? 점수를. 물론 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10점이라고. 하지만 거의 전부인 핵심 문장은 요게 다이란 말이에요. 요게 다란 말이에요. 신경전달 효소의 아세트콜린 에스테라제 활성을 저해한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10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전 솔직히 이분도 10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도 10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도 10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몇 점을 체크하는지 사실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이런 건 명확하게 나누기도 쉽지 않긴 하겠죠, 사실은. 쉽지 않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방향은 잡아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마지막 4번 학생. 첫 번째 문장이 안 나왔어요. 이 문장이 안 나왔을 때. 안 나왔지만, 또 이런 문장은 적었어. 그럼 얘는 또 몇 점을 줘야 되는지. 요런 문제들이 사실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이 있겠지만, 나무위사는 좀 심하다. 제가 여러 시험을 봐본 바보로서, 나무위사는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메미나방 암수 형태적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때,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위 사진의 암수 형태적 특징을 기술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수컷은 어떻고 암컷은 어떻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다 적고 나서도 이게 8점, 이게 4점짜리 문제잖아요. 4점인데 나 몇 점 나오지? 맞다, 이거 좀 더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수컷이 몇 밀이고 암컷이 몇 밀이고 막 이렇게까지 적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4점이고 나는 그럼 3점인가? 이게 애매하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애매해서 보통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위 사진의 해충의 암수 형태적 특징 중 날개와 몸통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각각 한 가지 서술하시오. 날개 뭐 구부러진 거 일자로 돼 있냐? 몸통 뭐 백색이냐? 흑갈색이냐? 밤갈색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두 가지로 명확하잖아요, 답이. 이렇게 명확할 수 있는 답을 내야 되지 않을까. 네, 의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험 후에. 이런 걸로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 또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소나무 옥벌이랑 밤나무 뿌리옥별 비교 중에 기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나무병은 쭉 이렇게 기주가 있어요. 소나무병은 쭉 이렇게 기주가 있어요. 근데 밤나무 뿌리옥병 기주에 관해서 어떤 학생이 이거 밤나무 뿌리옥병에 대해서는 기주를 잘 몰라, 자기가. 그래서 어쨌든 밤나무에 걸리니까 밤나무라고는 적었어요. 틀린 답은 아니죠. 밤나무 등 여러 수목 이렇게도 적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2번 학생은 밤나무, 과소, 인목, 잔물 등 이렇게 거시적인 부분에서 적었고, 3번 학생은 밤나무, 신갈나무, 얘네 사실 얘네가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적은 겁니다. 쭉쭉쭉 나열해서 적었어요. 뭐 나무를 한 20가지 적었어. 근데 총 160종이 있대요. 뿌리 기주가 총. 이렇게 총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누굴 대체 4점을 줘야 되는 걸까요? 저였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였으면 더 좋은 문제라고 한다면은 밤나무 뿌리옥병의 경우 기주 3종을 적으시오라고 명확하게 적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안 적고 뭐 소나무옥병 같은 경우에는 기주랑 중간기주를 적어라 이렇게라도 힌트를 주게 되면은 맞다, 소나무옥병 담자균이었고 중간기주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암시는 안 하되, 이 밤나무 뿌리옥병에 대해서는 암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나무 뿌리옥병처럼 이제 기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4점 줄 겁니까? 대체 이거 어떻게 줄 거예요? 이거 정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서술형 보신 분들 다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 지났으니까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하신 대로 이제 나무의사의 꿈을 꾸시고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불합격하셨더라도 불합격할 수 있는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 DVD는 솔직히 약간 쉽긴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DVD는 약간 쉬웠는데 나머지 문제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면 진짜 틀릴 수 있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틀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또 공부하면 됩니다. 오히려 오늘 이번에 붙은 사람들보다 더 공부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일단, 나무 2차 실기 5회차 맞춰보고요. 저는 이제, 이 2차 실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한 1, 2개월 동안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1차 필기에 대해서. 1차 필기도 지금 올리다가 많은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서 영상 이어서 할 거고요. 일단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아주 긴 강의였는데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